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2016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두 후보는 일자리와 세금 정책, 안보 문제를 놓고 100분간 대격돌을 벌였고 안정적으로 토론을 이끌어간 힐러리가 우세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TV 토론에 나선 힐러리와 트럼프 후보. 토론 직전까지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박빙을 보이고 있어 토론의 중요성은 더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유권자들 역시 토론이 중요하다고 답한 상황.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 뉴스가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의 34%가 토론이 지지 후보 결정에 중요하다고 답했고, 로이터 조사에선 유권자의 절반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토론회의 쟁점은 경제, 세금, 안보 문제. 두 후보는 첫 쟁점부터 정면 충돌했습니다. 클린턴은 공정한 경제를 강조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내세웠지만 트럼프는 법인세 감소와 무역협정 재협상을 통해 기업과 일자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o the new jobs will come from small business. We also have to make the economy fairer. That starts with raising the national minimum wage and also guarantee, finally, equal pay for women's work. It's going to be a beautiful thing to watch. Companies will come, they will build, they will expand, new companies will start, and I look very, very much forward to doing it. We have to renegotiate our trade deals, and we have to stop these countries from stealing our companies and our jobs. 두 후보는 서로의 아킬레스건인 개인 이메일 사용과 납세 내역 공개 거부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고, 인종차별과 테러단체 IS 퇴치 문제 등에서도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세기의 대결로 관심을 모은 대선 토론 첫 대결의 승자는 안정적으로 토론을 이끌어간 힐러리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는 다음 달 10일 열리는 2차 토론회에서 백악관 입성을 위한 뜨거운 경쟁을 이어갑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지난 주말 총격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26일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남서부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26일 오전 6시 30분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9명이 부상하고 용의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사살된 용의자는 사건 현장 주변에 사는 변호사 네이선 드사이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그가 일하던 법률 회사에서 해고됐거나 회사와 심각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고 외로운 늑대의 단독 범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사 몬텔로 휴스턴 경찰국장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수사국이 지원에 나서 테러리즘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으나 추가 용의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가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총격을 벌였으며 출동한 경찰을 향해 총을 겨누는 바람에 경찰이 곧바로 대응 사격해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총격 사건으로 9명이 부상했으며 그중 2명은 심각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가 쇼핑몰 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향해 총을 20발에서 30발 난사하면서 일부는 차 안에 있다가 총격으로 튄 유리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한 목격자는 50발 이상의 총알이 발사됐다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용의자 차량 안에서 다량의 무기가 발견됐습니다. 뉴욕의 대표적인 한인 축제인 코리안 퍼레이드가 오는 10월 1일 맨하탄 한복판에서 펼쳐집니다. 2016 코리안 퍼레이드에는 뉴욕 일대를 대표하는 주류 정치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코리안 퍼레이드에는 우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그랜드 마샬로 참석해 행렬 맨 앞에서 퍼레이드를 진두 지휘하게 됩니다. 그랜드 마샬단에는 거스틴 질리브랜드 뉴욕주 연방 상원의원을 비롯해 대표적인 친한파 찰스 랭글 연방 하원의원,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의원,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 등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한인 관람객들과 직접 만나게 됩니다. 또 그랜드 마샬단에 합류한 이용부 보성 군수는 보성 녹차를 주류사회에 알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 롭 아스토리노 웨체스터 카운티장, 론 킴,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의원, 토비엔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피터 구, 폴 벨론 뉴욕시 의원, 제임스 로툰도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모두 참여하고 이종철 팰리세이드 파크 부시장과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등이 함께 마샬로 참석해 한인사회와 깊은 우정을 표시할 예정입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은 코리안 퍼레이드를 뉴욕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가는데 한인사회의 뜨거운 호응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리안 퍼레이드는 10월 1일 정오부터 아메리카 애비뉴를 따라 38에서 27 스트리트까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제외공간의 행정 직원 이직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경비 지급이나 해고 절차 등으로 인한 피소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서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제외공관 행정직원 이직률은 평균 19.9%에 달했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 공관들에서 600명 안팎의 직원들이 이직하는 셈입니다. 특히 미주 지역 일부 공관 샘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행정직원 퇴직자의 16%가 6개월 이내에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실이 미주 지역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8개 공관을 표본 조사한 결과에서도 최근 5년 내 퇴직자 142명의 평균 근속 기간은 3년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이직률이 높은 것은 제외 공관들의 행정 직원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한편 제외 공관이 행정 직원으로부터 현재 법원에 피소된 사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사회보장비, 시간 외 수당 등 법정 경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 또 해고 절차와 조건 등을 둘러싼 다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BCN과 월시어은행의 합병으로 탄생한 뱅크 오브 호흡이 26일 1차 지점 통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뉴욕, 뉴저지 4곳을 포함해 총 12개의 지점이 통합됩니다. 뱅크 오브 호흡은 26일 뉴욕 1개, 뉴저지 3개, 남가주 8개 등 총 12개 지점을 올해 연말까지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는 맨하탄 5에비뉴 지점이 맨하탄 32가에 위치한 맨하탄 지점으로 통합됩니다. 뉴저지는 포틀리 르모인 지점이 포틀리 메인스트리트에 위치한 포틀리 지점으로, 팰리세이드 파크 홈스테드 지점은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 에비뉴에 위치한 팰리세이드 파크 지점으로, 사우스 팰리세이드 파크 지점이 역시 팰리세이드 파크 지점으로 각각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뱅크 오브 호흡의 전국 지점은 85개에서 73개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호흡은 1차 통합이 완료된 이후 내년 상반기 2차 통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통합에 따른 직원 감원과 관련해서는 통합을 위한 준비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번 통합 계획에 따른 감원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호흡 측은 이번 1차 지점 통폐합으로 올 하반기에 210만 달러의 통합 비용이 발생하지만 앞으로 연간 1,1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다카 갱신 처리가 크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자 케이스에 해당하는 일정을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105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통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6일 다카 갱신 신청 후 승인 처리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90일 이내 최대 120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처리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에는 반드시 당국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갱신 신청 후 105일 이상이 지났을 경우 신청자는 해당 케이스에 대한 온라인 문의가 가능합니다. 또 갱신 신청 후 승인 없이 105일 이상이 경과했다면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케이스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갱신 신청 승인이 지연될 경우 노동 허가 여부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케이스에 대한 일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갱신 지연으로 본인의 체류 신분 또는 노동 허가에 대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민서비스국 옴부즈맨 웹사이트를 통해 케이스 상담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 신청은 갱신 신청 승인이 75일 이상 지체됐을 때 가능합니다.
한편 최근 다카 갱신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달 10일 이민서비스국은 특별 메모를 통해 가능한 조속히 정상 처리 속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정상화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뉴저지에서 맨하탄으로 향하던 버스 2대가 링컨 터널에서 추돌 사고를 일으키면서 40명 이상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아직 부상자들의 신원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인 이용객이 많은 버스여서 한인 부상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오전 8시 45분쯤 뉴저지 트랜짓 127번 버스와 128번 버스가 링컨 터널 안에서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버스는 한인 등 맨하탄으로 출근하는 승객들을 태우고 뉴저지 리치필드에서 또 한 버스는 페어뷰에서 출발해 맨하탄 42가 터미널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승객 중 44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버스들은 한인 승객들도 많이 타는 버스여서 한인 부상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상자들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위협을 줄 만큼 심각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아침 출근길 시민들이 극심한 정체 현상을 겪었으며 사고 현장은 2시간이 지난 오전 11시쯤 수습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버스 기사 중 한 명이 성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시설의 부실 관리로 인해 부상당한 승객들과의 소송 합의금으로 막대한 지출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철 버스 이용 중 부상을 당한 승객들의 합의금으로 지난 5년간 4억 달러가 넘는 돈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데일리 뉴스가 뉴욕시 대중교통국 보고서를 분석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전철과 버스에 의해 부상을 당한 승객들이 제기한 소송 합의금으로 4억 3,100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기간 승객들이 제기한 소송 중 합의 또는 판결이 내려진 소송은 4,592건이었고 이 중 88건의 합의금은 1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처럼 소송 합의에 의한 막대한 지출은 뉴욕시 대중교통시설의 부실한 관리와 보수가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한 예로 지난 2009년 F전철 플랫폼에 잘못 칠해진 페인트 때문에 선로로 떨어져 다리와 팔을 절단하게 된 19살 대학생은 5년간의 소송 끝에 9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소송 합의금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었는데 문제는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고 바로 전해인 2008년 조사 결과 해당 전철역에 위험한 환경이 발견됐지만 아무런 개선이 없었습니다. 시 대중교통국은 시 전역 전철역에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존재하지만 MTA가 이에 대한 보수에 소홀해 막대한 소송 비용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서울국제공원에서 진행됐던 제43회 LA 한인축제는 어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됐던 이번 LA 한인축제에는 다른 인종들의 발걸음까지 크게 이어지면서 다문화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현장을 노정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43회 LA 한인축제는 많은 인파 속에서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 주말 날씨였지만 LA 한인축제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더 정갈하고 견고해진 LA 한인축제재단의 진행을 통해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은 먹고 보고 들으며 축제 이곳저곳을 만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콘서트가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더 많이 와서 좀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 콘서트도 정말 재밌었어요. 음식도 맛있었어요. 지난 토요일에 진행된 LA 한인축제의 최대 하이라이트 코리안 퍼레이드는 화합과 평화의 씨앗을 상징하듯 한인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모습과 함께 타인종들에게도 환인들의 위상을 전했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갖고 있는 게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이런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우리 역사관도 있고 우리 문화 공연을 이 LA 최고의 서부의 심장부에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코리안 페어 이것이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라는데.
한인을 넘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커뮤니티의 참여가 이루어졌던 이번 축제는 한국 전통 폭물놀이패, 평화 국기 태권도 등 한국 문화를 더 널리 전파하려는 LA 한인축제 측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외국인을 비롯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볼거리들도 이어졌습니다. Because I live just here, I'm just in holidays and I heard some music and I just wanted to know what it was. This is very energetic and well, people are great. Yeah. 또 한국에서 이곳 LA를 찾은 가수들의 무대는 K-팝 한류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LA 한인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미스 하이틴 선발 대회를 비롯해 장기자랑 무대 등 다채로운 무대가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여기 사람들도 많고 할 것도 많으니까 좋고 여기 뭐 주는 것도 많고 이제 뒤에 이 사람도 퍼포먼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재밌고. 부스의 인기도 계속해서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향토 음식이 판매되는 농수산물 엑스포 현장과 한인사회가 준비한 판매 부스도 마지막 세일 상품으로 손님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번 제43회 LA 한인축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최대의 한인축제였습니다. 화합과 평화의 씨앗의 주제에 걸맞게 한인들과 어울려 타 인종들의 참여도 높아 큰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TVK 뉴스 노정윤입니다. 다음은 월드 리포트입니다. 방콕은 지금 도마뱀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통 도마뱀이 아니라 악어만한 크기의 큰 도마뱀인데요. 도심 공원에 도마뱀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방콕의 룸피니 공원. 연못에서 악어같이 생긴 동물이 어슬렁어슬렁 기어나옵니다. 이 거대한 동물은 최대 3m까지 자라고 몸무게는 30kg까지 나가는 물왕 도마뱀입니다. I never see such a big animal. I never see. It's like an animal from 1 million years ago. 물왕 도마뱀은 도심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주차장에 나타나기도 하고 아스팔트 도로를 느릿느릿 건너고 공원 연못에서 물고기도 잡아먹습니다. 생긴 것과는 다르게 온순한 성격이지만 보호종으로 천적이 없다 보니 이 공원에만 400여 마리가 서식합니다. ในส่วนของคนไม่ได้ทำร้ายแต่มันทำร้ายในส่วนของธรรมชาตินะคะต้นไม้ที่เราปลูกเพาะสวยงามในเรื่องของพุ่มไม้ดอกหรือแม้ทั้งริมตลิ่งที่ทำให้พังลง 물왕 도마뱀이 자연 환경을 해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는 신고가 자주 접수되자 시 당국은 도마뱀 생포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를 줄에 매달아 호수에 던지자 도마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끼를 꽉 물고 놓지 않는 도마뱀을 그대로 잡아당긴 다음 포획 그물로 도마뱀을 잡습니다. เราก็เข้าไปคล้องเลยแต่ถ้าอยู่ในน้ำหรืออะไรเนี่ยเราต้องล่อขึ้นมาบนฝั่งตัวนี้มันจะยากหน่อยเพราะว่ามันจะพูดง่ายๆมันจะตกใจอ่ะ 이날 하루에만 길이 2m짜리 도마뱀 40여 마리가 잡혔습니다. 생포된 도마뱀들은 야생동물 보호소로 옮겨집니다. 도심에서 자연으로의 강제 이주가 불가피하게 됐지만 어찌 보면 왕 도마뱀도 바라왔던 일인지 모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놀러온 35년지기 친구 이연우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한인 57세 조병권 씨에게 23일 선고 공판에서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희생자 이 씨의 가족들은 법정 최고형인 21년을 선고해 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지만 토마스 고달스 판사는 심사숙고한 결과 이번 사건을 1급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예상보다 가벼운 형량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도 눈물을 흘리면서 어떠한 판결에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 씨의 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육 가공업체 아담스 파머 슬레이터하우스 생산 제품 비포와 빌 바이슨이 이콜라이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제조된 제품으로 커네티컷과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등의 육류 소매업, 식당에 납품됐습니다.
또 6월에서 9월 사이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7명은 이콜라이 균에 감염돼 이 중 5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칼리지 액세스 포 올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12학년 재학생들 중 뉴욕시립대에 지원하는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대입 신청비 65달러를 면제해 줍니다. 신청비 면제는 연 24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20%는 큐니가, 나머지는 시가 충당하게 됩니다. 이번 정책으로 뉴욕시 고등학생 37,5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26일 기프트카드 유효기간 연장과 카드 미사용분에 대한 수수료를 규제하는 기프트카드 소비자 보호법에 서명했습니다. 기프트카드 유효기간이 최소 5년 이상으로 연장되고 카드에 미사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점도 카드 발급 후 13개월에서 25개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3년 안에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면 미사용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짧은 유효기간과 기프트카드 규정 때문에 부당함을 겪어왔던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날씨에 오후엔 약간의 비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끔 가랑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도 흐리겠으며 오후에는 소나기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습도가 높은 날씨에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